자, 이번 시간은 교재 보시면요. 21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수익 방식. 가격과는 수익 환원법입니다. 자, 수익 환원법은요. 일단 강의 노트를 보시면서 그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수익 환원법입니다. 자, 이 방식은 바로 수익성에 착안한 방식입니다. 수익성. 자, 대표적인 물건은요. 횟집에는 광어회가 무수히 많다. 광어회가 무수히 많다. 광어 무수. 그래서 광산. 다음에 어장. 자, 무형자산. 얘가 중요하죠. 무형자산. 네모되어 있죠. 네모칸 예쁘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무형자산 또는 영업권 평가. 따라서 무형자산 평가는 무수해서 수익 환원법입니다. 광어 무수 꼭 버리시고요. 자, 공식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죠. P = R분의 A입니다. P = R분의 A가 됩니다. 자, 이때 A는 순수익입니다. R은요, 환원율입니다. 자, 이렇게 나누는 방법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을 수익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순수익을 환원으로 나누게 되면 이때 수익 가격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시험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딱 두 가지를 분명히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순수익 자료주고, 환원율 자료주고, 숫자 자료주면서 뭘 구하시오? 수익 가격 구하시오. 계산 문제. 언제나 A급입니다. 수익 가격 구하시오. 그리고 수익 가격과는 계산 문제는요. 역시 계산 특강 보게 되면 웬만큼 기준에 다 집어넣거든요. 참고로 꼭 하시면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에는요. 환원율 있죠. 요거. 얘가 중요합니다. 환원율. 그래서 수익 가격과는 계산 문제 그리고 환원율은 몽땅 공부하자. 두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순수익이 뭡니까? 이거부터 볼까요? 순수익이 뭡니까? 그러면 이때 순수익은요, 우리 교재 보니까,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순수익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만 하시면 돼요. 따라서, 자, 순수익 하게 되면요, 강의 노트 그대로 보시면 첫 번째, 네모 순수익이다, 네모. 얘도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때 네모가 뭘 말하느냐? 바로 장래 순수익입니다. 순수익은 장래 기대 순수익입니다. 장래 순수익이지 과거 틀린 말이고 현재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순수익하니까 X 틀린 말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장래 순수익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자, 토지 순수익 하는 방법인데요. 토지 잔여법이 나옵니다. 토지 잔여법이다. 토지 잔여법. 얘도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토지 잔여법 뭡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얘는요, 이꼴 전체 순수익에서 사례 전체 순수익에서 뭘 빼자? 건물 빼자. 건물 순수익. 건물 순수익 빼게 되면요. 이꼴 사례 토지의 순수익이 납니다. 토지 순수익. 이것도요, 제가 지지난 시간에 2교시 때 비슷한 그림을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이 그림이 기억나실 겁니다. 이런 그림이 있잖아요. 대상 토지가 있다. 사례 토지가 있다. 이때 사례 토지의 순수익입니다. 토지 순수익. 대상 토지의 순수익입니다. 토지.
토지끼리 닮았잖아요. 이렇게 비교하면요. 바로 사시지계면 비교하면요. 바로 사례로부터 대상 순수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지?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 뭐지? 복합부동산. 뭐만 닮았다? 토지만 닮았잖아. 토지만 닮았다. 뭐지? 일부만 닮았대. 일부만. 이럴 때 전체 순수익이 1억이다. 전체 순수익이 1억이다. 이때 건물 순수익은 4천만 원 잡아요. 4천만 원. 전체에서 건물 빼니까 사례 토지가 얼마 나와요? 6천만 원. 6천만 원. 따라서 전체가 줘도 일부만 닮았다면 전체에서 건물 빼고 토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억이죠. 건물이 얼마?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례 토지 순수익은 얼마? 6천만 원 나오더라. 이렇게 순수익권은 얘가 바로 토지잔여법입니다. 얘가 바로 토지잔여법입니다. 토지잔여법입니다. 자, 이런 원리가 되는데요. 다만 이때 이 토지는요, 분석하면 절대 못 움직이죠. 부동성. 못 움직인다. 부동성입니다. 못 움직이니까 토지 수익은 가장 나중에 최종 배분돼요. 최종 배분된다. 최종 배분된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른다? 수익 배분의 원칙입니다. 이가 바로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따라서 우리 시험은요, 토지잔여법의 이론적 근거는 무슨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 요것만 연결하세요. 따라서 토지잔여법의 근거되는 원칙은 수익 배분의 원칙이다라만 연결하면 이렇게만 출제가 되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순수익을 구하는 방법이다. 계산 문제. 자, 강연도 보게 되면 3번이 어떻게 나와 있죠? 3번 보시면요. 바로 구하는 방법은 영업수지 계산. 영업수지. 자, 영업수지 아시죠? 적어볼까요? 영업수지. 얘는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를 대비해서. 자, 영업수지. 먼저 투자해서 가능조소득 다 안 쓸게요. 자, 뭘 빼죠? 공실과 불량부채 빼죠. 다음에 기타 소득을 더해요. 그러면요, 유효조소득. 자, 지금부터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아시죠? 그래서 영업 경비를 빼면 순수익입니다. 순영업소득. 이때 순영업소득, 얘가 바로 순수익입니다. 그래서 항상 순수익은요, 숫자를 얘가 얼마, 기타가 얼마, 경비가 얼마, 숫자 주고 얘를 빨리 이 흐름을 구해야 됩니다. 그 순수익하게 되면요, 사실은요, 얘가 많이 나와요. 얘가 계산 문제. 여기까지가 순수익에 대한 논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교재 볼까요? 교재 보시면 218페이지. 자, 218페이지 보게 되면 괄호 2번 순수익. 여기 보니까 의의하고 요건 더 없잖아. 얘가 다 빠져있죠. 그러니까 1번, 2번은 출제가 안 돼. 다 버리시고요. 그러니까 얘만 하시면 돼, 순수익은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음에 218페이지 교재 바로 3번 환원율은 전부 다 공부하자. 전부 다 공부하자. 그래서 환원율 하게 되면요, 1번 의의 보시면 책에서요, 218페이지죠. 자, 의의 보게 되면 네 번째 줄 색칠네모 공식이 있죠. 공식 모두 묵절하세요. 그대로 알아야 됩니다. 환원율 이꼴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 자본 수익률은 할인율을 의미하고 자본 회수율은 상각률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2번 환율 구하는 방법. 크게 5가지겠죠. 기업번 시장추출법, 니은번 조성법, 디귿번 투자 결합법.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두 번째 줄 네 번째가 에르드법. 마지막으로 미음번 부채감납법. 5가지인데요. 5가지. 지금부터 5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환원율입니다.
환원율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환원율 구하는 방법. 지금부터 강의 노트 보시면 돼요. 강의 노트. 자, 강의 노트 보시면 거기 5가지 다 암기했죠? 어떻게 되어 있다? 시조 투엘부. 첫 번째, 시, 조, 투, 엘, 부. 시조가 12개 있다. 시조 투엘부. 그래서 시장 추출법, 조성법, 다음에 투사결합법, 에루드법, 마지막으로 부채 감당법입니다. 그래서 얘는요,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은 제목을 묻거나, 다음에는 설명을 묻거나, 제목만 묻게 되면 점수를 그냥 주는 거잖아요. 다음 중 환원율 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1번, 2번, 3번, 4번 틀린다, 분해법 이런 말 없잖아요. 자, 그리고 시조 투엘부 중에서 꼭 기억하세요. 꼭. 뭘 기억하자? 3번 투자결합법 계산 문제. 공식 암기입니다. 3번. 다음에 5번 부채감납법 얘도 공식 암기하자. 그래서 시조 투엘부 중에서 투자결합법하고 부채감납법은요 출제가 여러 번 되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공식을 아는 게 좋아요. 이 공식은요, 자, 여러분 반드시 필히 계산 특강대로에서 문제가 전부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반복하시면 돼요. 더 볼 거 없습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이제 강의도 보시면 여기서 이제 공식을 소개합니다. 기본 개념 설명하고요. 다음에 자, 화살표. 자, 화살표가 쭉 되어 있죠. 그러면서 다시 화살표 보게 되면 또 시조 투엘부가 나옵니다. 자, 화살표가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요 설명이 있죠. 설명. 얘가 뭘 말하죠? 얘가요.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시험은 여기서 묻더라. 얘가 뭡니까? 출제할 때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 소개하고요. 시험은 이렇게, 객관식은요, 함정을 묻더라. 시조 투엘. 각각 연결합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시장 추출법은 일단 이런 시험이 안 나와요. 틀린 질문 만들어낼 수가 없어. 말 그대로 환율을 시장에서 추출하는 방법이다. 어떻게 추출하죠?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이거 나왔죠. P 이꼴 R분의 P 이꼴 R분의 A가 나옵니다. 얘를요, 이제 아시죠? 자, 이렇게 서로 바꾸자. 이항시키자.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꿔볼까요?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지? R 이꼴 바꿔서니까 P분의 A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순수익 나누기 가격하게 되면요, 환원율 나오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시장 추출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시험 나올 리도 만무하고, 자, 함정은요, 없다. 함정 없다. 틀린 답 안 나옵니다. 다음에 조성법은요, 자, 공식이 소개되어 있죠. 어떻게? 환원율 이꼴 순수 이율 플러스 마이너스 위험률입니다. 적어도 공식은 아는 게 좋습니다. 이 공식에서 포인트는 순수인지 더 쉬운 말로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률인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위험률이다. 위험. 그래서 조성법은 항상 위험이 반영되었다. 위험이 반영되면 조성법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지? 조성법은 땡땡
위험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험이 반영이 된 방법 하면 조성법입니다. 다만 이 위험을 파악하는데 주관이 개입됩니다. 뭐가? 주관이 개입된대요. 주관이 개입됩니다. 자, 주관이 개입된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어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이 있어요. 자, 건물 옆에 또 큰일 났네. 고압선. 어마무시합니다. 얘가 뭡니까? 위험. 따라서 이만큼 가치가 떨어지겠네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평가사 갑이 보기에는 고압선이 있네. 강가가 돼. 몇 프로? 40%. 평가사 을이 보기에는 뭐 40%야. 30% 강가, 30%. 개인마다 의견이 같아 다르다? 다르잖아. 다르기 때문에 뭐지? 주관이 개입된다.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항상 평가 방식에서 주관이 개입되면 그만큼 가격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이는 모두가 단점입니다. 그래서 조성법 하게 되면요. 위험을 파악하는데 주관이 개입이 된다. 가장 큰 문제가 생긴다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3번요. 투자결합법은요. 강의 노트 보기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 물리적 투자결합법. 두 번째가요. 금융적 투자결합법. 두 가지입니다. 자, 칠판 관계상 다 충분히 못 씁니다. 물리적 투자결합법, 금융적 투자결합법입니다. 자, 공식 길잖아요. 자, 공식 보게 되면 물리적 투자결합법. 얘는요. 자, 괄호가 두 개 나와. 첫 번째 토지 가격 구성비. 곱하기 토지의 환원율입니다. 토지의 환원율. 다음에 건물 가격 구성비. 곱하기 건물의 환원율이다. 그러면 전체 환원율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어떻게? 왼쪽은 뭐지? 토지. 오른쪽은요, 건물. 그래서 왼쪽은 토지. 오른쪽은 건물. 떠올리면 공식을 빨리 떠올리시거든요. 빨리. 그러니까 이제 얘가 바로 물리적 투자결합법인데요. 결국 왼쪽은 토지, 오른쪽은 건물. 그래서 자, 여기서 물리적 투자결합법은요. 얘는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고 있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로 분리하고 있다. 뭐죠? 분리하고 있다. 그래서 틀린 답은요, 없다 하면 틀린 말입니다. 없다, X. 분리하고 있다. 요 지문이 출제됩니다. 토지, 건물이 됩니다. 다음에 금융적 투자협법은요, 역시 또 괄호가 두 개 나오죠. 괄호 두 개 보시면요. 먼저 지분 비율. 자, 곱하기 지분 배당률입니다. 다음에 저당 비율. 자, 곱하기 저당 상수가 돼요. 그러면 전체 환원율이 나옵니다. 얘도요, 기억나시죠? 왼쪽은요, 지분. 오른쪽은 저당이다. 저당. 지분, 저당 반복하시면 공식을 쉽게 떠올립니다. 여기다가 숫자만 찾아서 넣어주면 무조건 답이 나옵니다. 지분, 저당. 이때 유혈점은요, 요 뒤에 단어 있죠? 뒤에 단어 지분 배당률. 뒤에 단어 저당 상수. 자, 얘가 뭐냐? 얘가 바로 요구 수익률. 얘가 바로 요구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자, 얘는요, 지분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개인을 말해요. 다음에 얘는요, 저당 투자의 요구성입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거죠. 개인이 요구하고 은행이 요구한다. 얘는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은행이 요구하면요, 한 5% 안팎이 되겠지. 개인이 요구하면요, 집거니까 한 10% 요구하겠지. 그래서 이 두 개 요구성은요, 어떻죠? 같을 수가 없잖아요. 같을 수가 없다. 따라서, 자, 출제에서 넓은 함정은 뭐냐? 금융적 투자계략법은, 자, 지분 투자자고, 다음에 저당 투자자의 뭐? 요구수익이죠. 요구수익률. 요구수익률이 서로 같아,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뭐? 다르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요, 양자의 요술은 서로 동일하다, 틀린다. 몇 번 나왔다? 두 번 출제됐습니다. 동일하다, 틀린 말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다음에, 자, 에르도법은요, 워낙 복잡하니까 저는 설명 버리세요. 너무 복잡해요. 복잡하고, 얘는요, 만약 나왔다면요, 함정이 뭐냐, 함정. 함정이 뭐냐.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딱 하나. 함정이 뭐지? 반드시 기준소득은 세전 현금 수지 기준입니다. 세전 현금 수지 기준이다. 그러면 세전 현금 수지하게 되면 이런 뭘 말합니까? 자, 간행에서 공실 빼고 기타 더하고 하니까 유효소득. 다음에 경비 빼면 순영소득. 계속 내려가 볼까요? 여기서 다음에 빚값죠. 부채 서비스액을 공제하면 세전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소득세, 세금 내게 되면 세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방금 봤듯이 세전 현금수익 때문에 순수익이 아니고 세전, 요거 기준입니다. 요거 쓰는 게 에르도법. 그러니까 세전이기 때문에 세금하고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잖아. 얘가 출제가 돼. 세전이기 때문에 세금과 관계가 없다. 얘만 기억하세요. 따라서 세전이기 때문에 세금하고는 효과는 관계가 없다. 세금하고는 관계가 없다. 얘만 기억하세요. 얘만 출제가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채감당법. 자, 부채감당법도 강의 또 보게 되면 공식 나와 있죠. 공식. 환원율 이꼴 부채감당률 곱하기 저당 비율 곱하기 저당 상수가 돼요. 그래서 얘도 제가 분명히 암기시켜 드렸죠. 말 좀 더듬자. 어떻게? 부저저. 얘는요, 숫자 넣으면 계산 문제. 다음에 우리 시험은요, 이것도 빈 박스 돼. 박스 넣고 어떤 단어가 들어갑니까? 하면서 단어를 물었잖아요. 부저저. 이때, 자, 저당 비율, 저당 상수. 얘가 개인을 말해요? 은행을 말해요? 은행에서 전부 다 쓰는 은행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뭘 말하지? 바로 저당 투자자. 저당 투자자 입장입니다. 따라서 공식 자체가 저가 모두가 어디서 쓰는 거다? 은행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부채감당법 하게 되면요, 부저저 또 올리고 저당 투 입장이지, 틀린 말은 여기다가 지분 투자자. 지분자가 들어가면 X. 틀린 말. 그래서, 자, 반드시 정리하자면, 시조 투 엘보 중에 특히 요거. 토지, 건물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특강 보시면서 얘는요, 숙지할 필요가 있어요. 몇 번 나왔습니다. 다음에 부저저. 얘도요, 계산 문제 나왔고. 그런데
지분 저당저당은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나왔다 하면 쉽게 나올 거라. 그래서 얘도 언젠가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요 두 개 있죠. 얘는요 나왔기 때문에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정도 아시고, 그리고 이제 시조 12가 나왔다면 좀 이제 내용들을 묻게 되면요 결국은 1번, 2번, 3번, 4번 지분 보시면서 여기서 함정을 팔 거다. OX는 이렇게 여기서 파가시면 문제가 다 풀 겁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자, 이상으로 수행하는 것도 모두 끝이 났고, 그래서 이제 이번 모든 과정은요 3방식 하고요 또 인류평가. 인류평가도 1시간 걸렸잖아요. 그래서 모두 끝이 났습니다. 모두 마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로 정규 이론 과정은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요 바로 7월달 넘어가죠. 드디어 문제풀이 과정이 시작됩니다. 문제풀이. 자, 보겠습니다. 7월 8일.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드립니다. 요거 지켜야지 여러분들은 합격이 빨라. 합격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냐,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제가 뭘 강조했죠? 강의 듣고 복습하세요.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 오늘까지 복습이 중요하고요. 이제 7월 넘어가면 뭐죠? 문제풀이. 자, 문제풀이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입니다. 7월달, 8달 가장 공부를 확실하면요 반드시 내일 들을 과목을 미리 문제를 푸세요. 문제는 항상 먼저 풀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해도 다 합니다. 예. 합격할 사람은 지켜. 몇 프로? 다르트 법칙이지. 20%는 지킵니다. 합격 20%이기 때문에. 80%가 안 지켜. 예. 아무래도 내가 경험서 다 아는 거거든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문제를 미리 풀어야 됩니다. 문제는요, 미리 풀면서 내가 왜 틀렸는지, 내가 이것은 지문 왜 맞는 건지를 분석해서 내 실력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문제는 무엇보다도 푼 다음에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강의를요. 그래서 필히 연습하세요. 그래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다음 주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제가 첫 주만 진도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다음 주는 이제 강의 진도표 올리겠지만, 진도표를 첨부자에 올리겠지만은요, 미리 알려드리면 연습하시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는 문제집에서 처음부터 진도는 얼마 나갑니다. 부동산 특성.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마침 학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 이게 페이지가 한 37페이지까지인데요. 37페이지. 얘가 바로 PDF 자료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문제집이 책이 안 나왔거든요. 안 나오니까 부독불 이제 첫 주만 교재 없이 이렇게 PDF 프린트로 수업을 할 겁니다. 제가 미리 프린트를 받아가거든요. 여러분들도 요 37페이지까지 요까지 자료를 아마 PDF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미리 푸세요. 문제도 많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연습하시고, 연습.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과목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요, 적어도 학개론 제 과목은요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과정입니다. 3단계. 그냥 문제 안 풉니다. 항상 강의를 시작하면요 1단계는 무조건 요약집. 자, 그러면 자, 요약집 있죠. 5, 6월 정리했잖아요. 요약집.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닙니다. 요약집은 분량이 얇기 때문에 이 요약집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7월달, 8월달 요거 제가 다 체크해 줄 겁니다.
핵심 단어만요. 그러니까 반드시 요약집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집으로 빠르게 키워드 쫙쫙쫙쫙 정리해 줍니다. 정리한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풀이. 문제풀이입니다. 가장 주된 수도이고요. 문제풀이 끝났어요. 다음에 뭐 하지? 세 번째 3단계. 3단계는요, 별도로 실전 테스트. 실전 모의고사. 그래서 매주마다 몇 문제, 8문제. 이런 추가 자료. 그러니까 제 카페에 계속 매주마다 문제 강의 노트 올리듯이 요거 계속 올릴 겁니다. 계속 또 프린트 다운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실전 테스트는 뭐냐? 문제풀이는요, 처음부터 특성, 수요 공급 처음부터 풀잖아요. 처음부터 풀게 되면 뒤에 거 다 까먹거든. 까먹으니까 실전 테스트는 뒤죽박죽, 말 그대로. 여기서 뭐 간평, 금융, 개발 막 섞어서 풀게 되면요, 기억을 빨리 돌리는데, 다만 요 문제가요,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가 없어. 쉬운 문제가 전부 다 중급, 상급 문제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의 정도를 높여야 됩니다. 사고를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유의할 점은요, 자, 뭐가 중요하지? 예서 미리 푸시고, 그리고 실전 테스트도요, 학원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또는 동학을 듣는 분들은요, 얘는요, 미리 무슨 말이죠? 강의 듣기 전에 얘를요, 출력받아서 먼저 풀어요. 8문제 몇 문제 안 돼. 10분, 15분 다 풀거든요. 15분 잡고요. 그래서 무조건 실력은 내가 먼저 풀어봐야 됩니다. 내가 안 풀고 딸랑 문제 들고 강의만 들어. 실력 안 늘어요. 효과는 반감돼 버립니다. 문제 풀면 무조건 내가 먼저 풀어봐야 됩니다. 자꾸 돌려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풀이가 가장 중요한, 내가 부딪혀야 돼.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절대 내가 풀지도 않고 딸랑 강의 듣지 마세요. 실력 안 늡니다. 효과는 떨어집니다. 먼저 푸세요. 먼저. 이해서 먼저 풀자. 얘도요, 먼저 풀고 제가 해설 강의 할 거거든요. 그래야지 실력이 느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 듣기 전에 미리 15분, 20분 더 먼저 푸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조합니다. 지금까지는 기본수 과정은요, 복습이 중요했지만 7월 8월 문제풀이 과정은요, 어떤 경우도 문제를 미리 풀자. 예습이 중요합니다. 꼭 지켜주시고요. 다음 주 뵙도록 하고요. 자, 모든 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